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데리켓 바운딩이냐, 다시 신고가 돌파냐, 논쟁이 많아요. 뭐 논쟁이라기보다는 논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담론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누가 담론으로 만드냐? 뭐 하락론자는 계속해서 하락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일관적으로. 뭐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우리 경제 체력으로도 더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뭐 객관적인 증거들, 그죠? 객관적인 증거들은 상승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렇죠? 중국의 위기, 그죠?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률,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 자, 이 논쟁을 누가 끌고 들어왔냐면 쉽게 말해서 건설사들이 끌고 들어오는 거야.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해야죠. 그래야 분양이 되겠죠. 집을 많이 팔아먹겠죠. 그러면 건설사들이 그걸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신문에다가 우리 뭐 현대건설 무슨 뭐 GS자이, 예? 뭐 그런 회사들이 뭐 직업에 대한 논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언론 플레이했냐면 기자들을 조금 통해서, 그죠? 그런 그 상승론을 퍼뜨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이제 그 부동산 뭐 무슨 토론회라기보다는 뭐 부동산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떤 그 강연을 하죠. 그러면 그걸 경제신문에서 하거나 경제방송에서 하는데 뭐 경제신문, 경제방송이 뭐 돈이 있어서 그거 하겠어요? 그 후원자들이 있겠죠. 그죠? 후원자들. 그 후원자들이 그런 상승을 바라는 건설사들일 경우가 많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 예전에는 이제 지갑이 막 상승할 때는 상승론자만 나왔지.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연구로족들. 나와가지고 줄기차게 이야기해. 그냥 건설사에 이 입이 돼가지고 줄기차게 얘기해. 저는 예전에 전문가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2006년 이전에. 근데 이 SNS의 발달을 통해서 그 대형 블로거가 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계속 시장에서 펌프질을 하는 거죠. 건설사 입이 되고, 그리고 지금이 오르면 자기들도 강연회가 많아지고, 뭐 그리고 자기들도 다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주장했고, 결국은 영끌어족이라는 이제 중구시를 뒤집어 이 맞박에 쓰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영원히 쓰게 된 거야.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강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하락이 앞으로 한 5년, 3년 뭐 그렇게 간다. 그 사람은 강의가 끊기는 거잖아. 그죠? 누가 미쳤다고 하락 3년, 5년 온다는데 강의를 듣고 있어. 그죠? 안 듣겠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 강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 대형 블로거들, 이 신문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영끌오족 외에 플러스 알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적응해가면서 살지만 그나마 조금 양심적인 강사들은 이런 하락장에서 강의를 안 하더라고. 뭐 할 필요가 없지. 그쵸? 그동안 벌어놓은 자산도 많고, 그죠? 그리고 하락장에서 뭐 상승한다고 외쳐봤자 상승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강의들이 많이 죽었잖아. 그래도 줄기차게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야. 이게 얼굴이 두꺼워서 그 세계에서 그렇게 뭐랄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인지도를 넓혀서 가겠다라는 거지. 뭔가 이제 목적이 있겠지. 그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신고가들이 꽤 나오잖아요. 예, 뭐 강남도 일부 신고가, 그죠? 원베일 같은데 오늘 보니까 뭐 동탄
그 우프안 있잖아요. 동탄 역세권에도 신고가 나왔다고 또 올렸더라고. 어쨌든 나왔다는 거야. 14억 5천을 찍었다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 격에서 신고가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막 상승의 그 상승론자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막 글을 올리고 난리가 났어. 자, 여러분, 다 쓰잘데없는 짓이야.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뭐 그거에 따라서 내 전략을 뭐 또 한 번 투자를 해볼까, 투기를 해볼까. 그래서 또 지난번 같은 광풍의 레이스가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다 쓰잘데없는 짓이야. 첫째는 그런 예전과 같은 그 광풍의 레이스가 오질 않아. 그죠? 단지별로 좋은 입지에서 신고가 중간중간 나올 수는 있어도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래서 그 높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그걸 덜컥 사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 집을 사서 단타 치려고 집을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꼭 사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살 여유도 없어. 다 빚을 내서 사야 돼. 더구나 빚을 내서 사면은 여러분들 그거 몇 년 가지고 있으면 빚만 갚다가 그냥 똔똔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 경제적인 상황도 생각하면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전세 사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 그죠? 전세 살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되지. 왜 비싼 걸 받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동탄의 대장 아파트가 어디다. 자, 그럼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영원히 대장인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잖아. 앞으로도 그보다 더 좋은 신도시 아파트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거기서 꼭 살할 일도 없고 앞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난 죽어도 동탄에 살아야 된다 하면 거기가 제일 좋은 입지가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동탄에 사시는 분들 동탄에 몇 년이나 살겠어. 그죠? 예를 들어 강남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할 필요가 없어.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은 우리 그 어떤 부동산 역사를 보면 이 변혁기야. 변혁기에서 계속해서 좋은 주택들이 계속 건설이 된다고. 그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막 굉장한 건축 기술, 첨단 IT 기술, 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레벨업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로 가는 시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구축 아파트가 대장이 되지 않는다. 자, 그것은 환상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소위 그 부동산 꾼들, 그 투기 강사들이 학군을 주장해서 그런 거야. 학군. 여러분, 이제 애도 안 낳아. 애도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학군은 학군이야. 결혼해도 애도 안 낳아. 학군의 의미가 이제 몇 년간, 굳이 내가 애가 없는데 왜 학군 좋은 데 사냐고. 그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서울과의 접근성, 이제 예를 들어 수도권이면 서울과의 접근성과 그리고 그 신도시의 쾌적성, 그죠? 어떤 공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상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주변은 어떤 경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시대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그러면서 가격은 저렴한 곳, 그런 데로 가면 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이런 가격에서 과거의 그 패러다임으로 예를 들어 학군 지역의 대장 아파트에 지금 신고가를 쫓아가서 빚내서 쫓아가서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 천만의 말씀 안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부추기는 거면 투기하라는 얘기 알고 보면 투기하라. 여러분, 투기의 끝은 제가 장담하건데 투기의 끝은 폭망이다. 그거 아셔야 돼. 투기의 끝은.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주식 투자해서 망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망했던 사람 많이 봤어. 왜 그러냐면 내가 1억을 가지고 한 5억을 벌었어. 부동산 투자 잘해서 5억을 벌었는데 5억에 만족하겠어요? 그 5억 가진 사람은 또 투자를 해.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10억을 벌었어. 그럼 10억 벌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되는데, 자, 10억을 벌어서 한 30억을 벌었어. 그럼 30억을 벌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안 해.
자, 그러면 50억을 벌었어. 50억에도 만족 안 해. 100억 벌겠다고 그래. 자, 100억을 벌러 들어갔다. 또는 100억에서 200억을 벌러 들어갔다. 무조건 망하는 구조로 가는 거야. 왜냐면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다 투기잖아. 일종의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에 투기라는 거라고. 100%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가 될 수 있지만 기간을 오래 두고, 그러나 자꾸 돈을 그렇게 2배, 3배, 4배 막 올린다는 것은 투기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한 번은 걸려드는 거야. 그래서 망하더라고. 뭐 이건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투기하지 말아라. 그 투기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 강사들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쫓아다니지 마세요. 자,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 분양가가 너무 폭등하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기사가 드디어 나왔어. 그죠? 저도 처음 봤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한 얘기죠. 자, 이제 언론에서도 그걸 두드리기 시작했어. 제 유튜브를 본 것 같아요. 제 유튜브를. 왜냐면 다른 유튜브는 폭락론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좋은 주제인데도 그걸 안 하더라고. 근데 왜냐면 왜 안 하냐면 이게 분양가 폭등한다라고 썸네일을 내면 이 조회수가 안 나와. 왜냐면 분양가 폭등하는 거 아는데 뭐 굳이 내가 그거 보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있겠냐 하고 안 보더라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중요한 문제야. 중요한 문제. 왜냐면 서울의 주거 생태계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한 5년 안에, 3년에서 5년 안에 강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강북도 저기 뭐 구이동 그런 데 말고 은평구 뭐 저기 그다음에 불광동 뭐 연신내 같은 데는 입지 좋잖아요. 그죠? 은평구인데도. 자, 연신내 불광동 기준으로 18사 기준으로 15억이 나와. 지금 추세로 보면 광명도 15억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거야. 뭐 그 15억 가진 사람이 광명에 살라고 않겠죠. 저기 뭐 어디 강동이나 좋은 데 가려고 그러지. 그 광명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잖아. 근데 그 동네 수준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내가 광명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15억이면 불과 몇 년 전에 강남도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제 광명에 받아야 된다니까. 그게 되겠냐고. 그러면 이제 서울은 이제 완전히 다 깨지는 거야.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일 많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기자들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 강북에서도 평당 4천만 원이 육박했다. 이렇게 4천만 원이 나온 것은 부동산 규제 하나가 부채질했다. 원희룡 장관의. 이거 제가 한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한 얘기잖아. 이게 결국은 부채질했다 이거야. 자, 지난 1월에 무더기 규제 지역 해제로 전매 제한 풀어주면서 그리고 뭐 공급 부족, 그다음에 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라고 기자들이 펌프질하고 언론사가 펌프질하고 그죠? 건설사가 펌프질해서 계속해서 고분양가의 사람들이 포무조무원에 집을 사면서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규제 완화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죠. 일단 그 4천만 원 나온 데가 롯데캐슬 이스트폴 광진구에 14억 9천이야. 14억 9천. 이것도 좋다고 사더라고. 그죠? 좋다고 사서 꽤 경쟁률이 높게 나왔어요. 그죠? 여기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 여기도 거의 4천만 원, 40만 원 빠지는. 그러니까 거의 14억이죠. 중도금 이자까지 하면 15억이야. 15억이면 2019년도였나요? 18년도였나? 18년이었나요? 그 흑석동, 그죠? 아크로 리버하임인가? 그거 7억이었잖아. 그러면 불과 4년 만에 분양가가 2배 올랐다. 광명에서도 12억 7천에 나왔고, 자, 불과 2달 전에, 여기 12억 7천 나오기 전에, 2달 전에 광명자 에더샤 포레테, 여기가 10억 4,500. 2달 전보다 21%. 이건 무슨 견제도 없나 봐. 요즘은 뭐 그냥
건설사하고 그 조합에서 분양가 내면 그냥 다 허락을 해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정부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아. 아예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나 봐. 서울 같은데. 이건 오세훈 시장이 잘못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정부가 잘못한다고 할까? 이거 문제가 있어. 뭐 그냥 2달 만에 이렇게 오르면 뭐 팔리면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산 어제 봤죠? 평당 뭐 3,300 정도 나왔고 지금 평당 4,000 나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남천 뭐 푸르지오 서밋인가 저기 메가마트짜리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는 것은 올 초 이루어진 부동산 규제 완화의 영향이다. 그래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전국 규제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서울 강남과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 지역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했다. 이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분양가가 폭등했다. 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세금, 금융 관련 규제가 사라지고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도 빠진다.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을 풀어주는 게 원인이죠. 그죠? 뭐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 다 빠진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요즘 무더기로 해지하고 있어, 사람들이. 뭐 분양 받을 수 도저히 없다. 지금 지방도 마찬가지야. 지방도 송어리샘 그거 뭐 경쟁률은 높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너무 비싸다고. 내 집은 4억인데 분양가는 7억이야. 3억 융자내고 지방 아파트 못 사겠다라는 거야. 자, 그런 와중에서 청주의 오창 프레스티지 분양 승인을 또 해줬다는 거야. 평균 분양가 3.3제곱미터당 1,363만 원. 이거 얼마야? 한 3천 되겠네요. 그죠? 오창에서도 4억 3천. 그죠? 평당 분양가가 이렇다는 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지난 4월에 개신동의 동일아이빌 여기 뭐 미분양 났던 것 같은데 1,165만 원보다 198만 원 또 상승. 계속 상승해. 계속 상승. 자, 이런 와중에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프랑스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 한국도 지금 막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있잖아요. 프랑스에서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있다. 프랑스도 금리가 1%에서 3%가 돼 버리니까 굉장히 집을 많이 샀나 봐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질 않고 있다는 거야. 자,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 보면 우리의 미래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희망이 사라졌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라도 내려가야 하는데 프랑스도 내려가지 않고 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자, 여기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죠. 프랑스 같은 데는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는 내릴 수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저렇게 된 거고. 자, 프랑스의 싱크테크 테라노바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가 월 상한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5%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안 떨어진다는 거잖아. 안 떨어지고 있다. 자, 부동산 데이터 집계기관인 메이에르 아정에 따르면 올가을 기준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0.4% 하락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6% 상승한 게 비해서 아주 미미하게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 테라노바는 이 조사업체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지배할 때 가격 조정은 항상 더 느리게 작용한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에 최소한 5년은 걸릴 거다. 조금씩 빠질 거라는 걸 조금씩 올 거예요. 오래 걸린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부유층의 주택 구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죠? 돈의 가치가 금리 그리고 투자 상품이 없는 거야. 그죠? 뭐 주식시장도 망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부동산 고급주택에 부유층들이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추세는 우리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우리도. 자, 이런 점에서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고 지금 뭐 고가주택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살 때 아닌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일어날 수 있어. 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금리 상승 이후에 대출 없이 자기 자산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부유층들은 똑똑하잖아요. 그죠? 이 자산을 어떻게 굴릴까를 고민을 한다고 해보니까 이 고가주택 부동산 외에는 그게 가장 좋은 거야, 투자하기에는. 왜냐면 지금 뭐 기후위기, 인구 감소,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응? 뭐 전염병, 뭐 그런 거로 뭐 기업에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은행으로 가거나 고금리로 가거나 아니면 그 자산을 이 화폐 가치의 방어 수단이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고급 주택으로 가는 거야. 이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 보면 고급 주택은 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 그죠? 그런 심리가 조금씩 작용하는 것 같아. 우리나 프랑스나. 자, 반면에 중산층은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강세와 고금리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하고 똑같죠. 특히 정부가 제로금리 대출 이용 조건을 강화할 준비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금리가 없잖아. 안 되잖아. 이제 저금리가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겪었는데 저금리로 가겠냐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금리는 고금리인 상태에서 고급 주택만 가격이 방어가 되고 올라간다. 이제 중저가 주택은 별 볼 일 없는 거고, 그죠?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고급 주택에서의 어떤 계속해서의 어떤 유동성의 유입이면 이건 뭐 완전히 이제 중산층은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차단막이 쳐지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자들 자금이 프랑스와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고급 주택에 몰빵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중장기적인 추세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